2020년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코로나19일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재택근무, 각종 모임 자제 등 우리의 일상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남극과 북극 그리고 극지연구소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2020년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선거리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극과 북극에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디서 코로나19가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할 수는 없었죠. 극지연구소는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북극은 중간 보급과 교대 없이 다이렉트로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라운호는 탄생 후 최장 기간인 60일 무보급 항해 기록을 세웠습니다. 북극보다 먼 남극은 더 힘들었습니다. 10월 31일 광양항을 떠난 아라운호는 지난 12월 초에 장보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세종기지를 향해 다시 출발했죠. 비행기로 3-4일이면 갈 수 있던 남극이었는데 세종기지 34차 월동연구대는 무려 2달 반을 배 위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얼마 전 칠레 남극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남극은 코로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세종기지 대원들에게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요. 지진입니다. 올 하반기에만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100차례 이상 발생했는데요. 10월에는 규모 5.8의 지진도 지나갔습니다. 평소 지진이 거의 없던 세종기지라 더 당황스러웠지만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원들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시설을 점검하고 다른 나라 기지들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네요. 코로나19와 지진, 이런 악조건에도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 덥지 않은 여름, 잇따라 들이닥친 태풍까지 2020년 대한민국의 날씨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였는데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을 쫓다 보면 극지가 등장합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과 북극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연구하고 있죠. 올해 우리는 태평양에 살던 바다 생물이 북극해에 나타나고 남극이 녹았을 때 동아시아가 뜨거워지는 과정을 찾아냈습니다. 남극이 지역에 따라 왜 다르게 녹는지도 세계 최초로 발견했죠. 아직까지는 극지에서 찾은 작은 일이나 가능성이지만 이런 연구들이 모여서 언젠가 우리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극지연구소는 생명연구에서 올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24년까지 신규 항생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5년 동안 125억 원을 투자하는 빅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 이슈로 감염병이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남극에는 새로운 치료제의 후보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슈퍼박테리아의 치료제입니다. 기존 항생제로는 잘 낫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는 그동안 의학계의 고민이었는데요. 곰팡이 같은 극지의 균류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됩니다. 영하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균류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물질들을 활용하면 슈퍼박테리아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극지에서 찾게 될 슈퍼 항생물질 기대됩니다. 극지연구소 블로그는 외부기관의 SNS 평가에서 3년 연속 분야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극지의 과학 이야기와 상식, 그곳 생활 이야기를 쉽게 전달한 덕분이죠. 우리가 세상의 끝에서 하는 활동 알리기는 2020년에도 계속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가거나 만나지 못했지만 어느 해보다 활발했습니다. 세종기지 33차 월동연구대가 남극에서 만든 영화는 국제 남극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격 수업은 코로나19가 바꾼 올해 교육 현장의 모습이었는데요. 극지연구소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유튜브에 영상 클립들을 모아서 온라인 극지과학 콘텐츠를 만들었고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극지연구를 마음껏 소개했습니다. 2020년은 지구에 사는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지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2021년에는 더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